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트니스계의 어둠과도 같은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약물 사용자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며 약물 사용이 안전한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주변에 약물 사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고 있고 케어제들을 복용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나는 경구제만 가볍게 먹고 있어서 부작용이 없다. 등등. 과연 이러한 주장들이 과학적으로 사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과학적인 주장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이 결코 안전할 수 없는지 3가지 이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어제 자체가 독성이 강하며 먹고 있는 영양제의 효과가 약물만큼은 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4에서 6주 정도의 사이클을 돌린 후 휴지기를 가지며 PCT를 받습니다. 외인성 남성 호르몬을 계속해서 주입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 생산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여성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교란을 복구하는 과정이 바로 PCT인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약물들이 HCG, 타목시펜, 클로미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스테로이드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PCT 과정도 안 거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정말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타목시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목시펜은 유방암에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인데요. 약물 사용자들은 이러한 약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성화를 막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쓰는 것보다는 내분비계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목시펜은 간독성이 매우 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려있는 논문을 발췌했습니다. 약물 유발 간독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타목시펜은 지방 간염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게 되면 안드로겐은 간암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후에 타목시펜을 쓰게 되면 비록 여성화를 막을지 모르겠지만 간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약물 사용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간 보호제를 정말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보통 드시는 영양제를 살펴보니 밀크시슬, 우르사 정도이더라고요. 아마도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밀크시슬, 우르사를 드시고 계실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입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물론 안 먹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약물의 잘 알려진 부작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예방을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일반적인 피검사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성기능, 탈모, 여성형 유방? 아닙니다. 그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심혈관계 부작용들이 존재합니다. 혈전증, 부정맥, 심부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한답시고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수치가 괜찮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인 피검사로는 혈전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액 응고 검사, 동맥 초음파 검사 등 추가적인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약물 사용자들 중에 자기 건강에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혈전은 혈관 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립니다. 혈관 속에서 혈액이 덩어리를 지며 굳는 것을 혈전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피떡들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막느냐에 따라서 뇌졸중, 심장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만약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자인데 벌크업을 한다고 높은 체지방을 유지하시고 흡연까지 자주 하신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세 번째, 경구 테스토스테론은 주사제보다 간독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경구 테스토스테론은 영양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구제는 오히려 주사제보다 간독성이 큽니다.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구로 섭취하는 테스토스테론은 간에서 초회 통과를 거치며 대사됩니다. 약물 대사란 쉽게 생각해서 약물을 해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용성 물질의 수용성을 높여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될 때 물을 타고 나가야겠죠? 이때 물과 친한 성질이 있어야 몸에서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지질에 속하고 굉장히 지용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지용성이 큰 물질일수록 간에서 대사되어 불활성화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간에 있는 대사 요소들은 지용성 물질과 더 친하기 때문이죠. 테스토스테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구로 섭취한 테스토스테론은 생체 이용률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먹어봐야 몸에서 최대 3.5%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과학자들이 고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대사될 수 있는 장소를 막아버리자. 그래서 간 효소가 붙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대표적인 경구 스테로이드인 윈스트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분명은 스타노졸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에 비해서 메틸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대사될 수 있는 장소를 막아버린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경구로도 주사제처럼 간 초회 통과를 피하고 높은 생체 이용률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간 초회 통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구로 들어온 약물들은 소화를 거치며 1차적으로 간에서 대사된 후에 전신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우리 몸의 방어체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효과는 좋아졌지만 간독성이 오히려 주사제보다 커진 것입니다. 경구 스테로이드를 영양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드시면 안 되겠죠? 오늘의 결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불법 약물 관련 정보는 의사, 약사의 전문적인 견해가 아닌 비전문가의 의견에 불과하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추럴로 건강하게 운동하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